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그 선어록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골라서 제가 이해한 만큼만 이렇게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그 지금 수준에서 이해한 거기 때문에 뭐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많이 유튜브에서 또 손오록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 워낙이 손오록이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수준에서 제가 이해한 만큼만 이제 그 설명할 뿐이니까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굳이 주셔도 됩니다. 네. 이번에 제가 제일 첫 번째 이렇게 고른 이 무문관 38측에 우가창령이라고 하는 욕을 택했는데 이 공안을 제가 평소에도 좋아해요. 이 아주 좋아하는 이제 공안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 자료나 중국 사이트나 아니면 한국에서 나온 무문관 같은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이해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으니까 보게 돼요. 그래서 뭐 그분들은 또 그분들 의견이고 평생 이렇게 그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해한 걸 말씀하시고 어차피 뭐 각자 이해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이해하는 스타일이 좋으면 이제 그쪽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올해 벌써 뭐 4, 50년 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꾸준히 이제 이렇게 책도 보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수준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참고 삼아 듣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소가 창문을 통과하다라고 하는 공안인데 그 여기에 이제 그 원문하고 번역을 일단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원문이 중요한 거니까 그 오조 법연 선사 이렇게 했거든요. 아마 이 오조 법연 선사는 원어국근 선사의 스승님이로 제가 일단 알고 있는데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오조께서 말씀하시길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비유해서 말한다면 말이죠. 예를 들면 이 말이에요. 비유하면 이와 같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어떻게? 요 수고인데 이제 이게 물소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수고에 대한 공안이 많아요. 그 선문 송요 같은 데 찾아보면 수고에 대한 공안이 있어서 저도 좋아하는데 다음에 또 소개해 드릴게요. 수고라고 하는데 요 이제 물소죠. 이렇게 해석하셨고 요 창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격자 창문을 통과하는데 이랬어요. 이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렇게 외양간 같은 데면 이제 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소가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앞에 있는 문이 아니고 이렇게 창문 여기 이게 창문이 있는데 이렇게 격자로 된 창문 격자로 된 창문이니까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문이 그냥 문으로만 돼 있으면 이 덩치가 그냥 빠져나가면 되는데 이게 격자로 돼 있으니까 여기 지금 두각 머리잖아요. 머리는 이제 머리가 있고 그리고 뿔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나가지만 또 뿔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 머리와 그 다음에 두 뿔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사실 이 원문에는 두 뿔이 없잖아요. 내 발꿈만 있지. 발만 있죠. 네 개의 발. 네 다리는 모두 지나갔는데 이 말이잖아요. 빠져나갔는데
신마, 이거 무엇 때문에 그러잖아요. 어째서 미파, 꼬리는 지나감을 얻지 못했는가, 통과하지 못했는가 이 말이잖아요. 이 꼬리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머리 나가고 다리 나가고 몸통까지 뿔도 다 나갔는데, 큰 것들은 나갔는데 왜 꼬리는 못 나갔을까? 그럼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창문 툴을 그냥 이렇게 뭐 띄어서 나간다는 이제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는데, 어쨌거나 요 꼬리는 더 작은데 더 쉽게 통과할 수가 있는데 왜 꼬리는 나갈 수 없었는가, 통과하지 못했는가, 이런 공안이에요.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들어보면 황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안이 무문관의 그 48축에서 어려운 공안에 속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안을 이제 관심 있어 본 거고, 제가 또 두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체험을 했긴 했지만, 두 가지 기본적인 그 내적 체험을 통해서 이 공안을 이제 이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위파사나 해서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걸 체험했을 거예요. 위파사나에서 자기 마음의 그 움직임을 관찰 많이 한 사람들은 체험은 했는데, 그 체험한 것이 이 공안하고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죠. 체험은 했지만 이 공안하고 내 체험하고 그게 같은 거였다는 거, 비슷한 거였다는 거를, 그래야 이제 오조보변 선사는 제가 이제 제 생각에는 뭘 체험을 하셔가지고 그 체험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이렇게 설치를 해서, 공안을 설치를 해서 너희가 이걸 이해하려면 너희도 내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적 체험인데 내적 체험만 가지고는 이 체험했다고 해서 이 말의 의미를 당장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적 체험이 없으면 이제 이건 더더구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윤회한다고 했을 때 수없이 많은 생애를 거듭해서 온 정보가 머리에 다 이렇게 입력이 돼 있거든요.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과거 무수한 생을 살면서 이 안에 그 경험에서 나온 건데, 이런 거는 경험한 그 틀에서는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 가지고 온갖 생각을 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제가 느낀 건 선어록은 질문, 그 공안을 설치한 그거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뭐냐면 벽암록 제3측에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하는 공안이 있잖아요. 그 마조 스님이 이제 자기 이제 열반에 드실 때가 다 돼서 고향으로 가서 이제 절에서 이제 일보시다 나중에 이제 때가 되시니까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누워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원주 스님이, 이 절의 스님이 와서 오늘은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죽을 정도 되면은 일반인 같으면 지금 뭐 헛것이 보이거나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 상황이. 그런데 이 하루는 이제 물어보니까 답을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지금 몸 상태가 어떠십니까? 지금 그런 걸 물어봤는데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그러면 묻는 의도는 원주 입장에서 묻지만 답변한 이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하는 의도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도 유명한 공안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공안은 항상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해석한 거를 자주 보죠.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그래서 지금 이 문제점은 이 질문한 거는 이런 거죠. 온몸이 날아갔는데 꼬리만 안 나갔다. 그래서 그 유명한 분이 그 지은 책에는 꼬리는 뭐 미세먼지다. 미세먼지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좋죠. 그래서 그 책을 본 아는 분이 아주 그냥 강렬하게 이거를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맞다고. 그러니 이 공안은 뭐 서로 주장하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제 또 보죠. 이 공안을 가지고 무문화상께서 이제 평했다는 거잖아요. 무문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이잖아요. 만약, 여기 만약이잖아요. 여기에서 돌이켜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자리 여기잖아요. 여기를 향하여, 돌이켜가 아니고 이 공안을 돌이키는 게 아니고 이 공안에 대해서 이 말이에요. 향하여.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볼 땐 전도는 뒤집는다는 거거든요. 착득, 뒤집어서 착득, 갖는다. 그 하나의 그 외짝눈을 갖게 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은 이 두 개인데, 이 두 개의 눈이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이제 상대적인 견해를 일으키고 다 그러는데, 다 두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외짝 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실한 눈이겠죠. 제3의 눈이라든가 다른 안목의 눈이겠죠. 그러니까 이 눈을 갖다가 금강경에서는 뭐 불안, 해안, 법안, 천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잖아요. 그런 그 어떤 한쪽에 외짝 눈을 얻는다면 뒤집어서,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게 여기를 향해서 이걸 뒤집어서 이제 이해한다면 말이겠죠. 그럼 한짝 눈을 얻어서 한마디 하나의 그 한마디 말을 전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릴 수가 있다면, 할 수가 있다면, 가히 이로써라는 거는 이 말이죠. 외짝눈을 얻어가지고 한마디 할 수 있으면 이로써 그런 경지에 도달하면 위로는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고 이 말이잖아요. 또 아래로는 3개의 중생의 보탬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혹 그렇지 않다면 다시 반드시 조고라고 하는 건 다시 돌아보라는 거잖아요. 조고 각하, 발을 갖다가 돌아봐라. 돌아봐서 비춰서 돌아봐라 이 말이죠. 네. 그 미파라고 하는 이제 꼬리를 돌아봐라. 꼬리가 뭔지, 왜 꼬리만 못 나갔는지 그걸 잘 조고해봐라. 그러면 이제 얻게 될 것이다. 얻게 된다는 게 이제 전도 착득에서 한 초간 다른 안목을 얻게 된다는 거겠죠. 영적인 눈이나.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개송에 이르기를, 이 송에 말하기를 이잖아요. 이제 다시 이제 그 우리 안에 이렇게 소가 불달린 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창문을 띄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도 나오고 다 나오고 몸뚱아리까지 나왔는데 이 꼬리만 지금 여기서 못 나갔다는 거잖아요. 걸려가지고. 재밌죠? 천팔상도 재밌어요. 오조보변. 근데 오조보변 선사님이 했다고 이렇게 무문관에 나오지만 딴 책에서는 오조보변
스님의 그 문집에는 그 어록에는 이게 없다고 그래요. 그 딴 분이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했죠. 그래서 과거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이 꼬리가 지나가면 통과하면 항점인가요? 이거 또는 여기 구덕이 떨어질 타니까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이랬어요.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이 말했어요. 통과한다면 구렁이에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나왔던 게 되돌아가면 회의 돌이 되돌아가면 오히려 파괴를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찮은 그 미파작 꼴이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이것은 참으로 이 직을 참으로 해석했네요. 아주 매우 기괴하도다 이랬어요. 그러니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제 요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제 나름대로 이해를 했냐면 이 공안은 무문간에서 몹시 어려운 공안으로 여겨진다. 이 공안의 핵심을 법연선사께서 스스로 체험을 통하여 깨달은 것을 이 공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드러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본문은 물소가 격자 창문을 통과하는데 머리와 두 뿔, 네 다리는 모두 통과했는데 어째서 꼬리는 통과하지 못하는가이다. 소는 불교에서 주로 마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시부도 같은 게 이제 대략 그런 건데 창문은 그 마음이 일어나는 가슴을 말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기도 참 어떤 이야기 한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체험한 요게 가슴이잖아요. 이건 머리고 요건 배잖아요. 이 배는 이제 단전의 힘은 이게 에너지를 상징하잖아요. 힘을. 요 가슴은 이제 감정적인 센터잖아요. 머리는 이성적인. 머리에서 느끼긴 하겠죠. 머리는 사고하고 선악 판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창문을 이제 그 소우리에 소가 있는데 이 창문을 사람 그 가슴의 마음 이렇게 이제 요 창문을 생각을 했거든요. 마음은 아주 미세해서 관찰하기 쉽지 않지만 대승귀신론에서는 마음이 생주이멸한다고 한다. 이 생각도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뭔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떠오른 생각이 어디서 왔냐면 저는 이제 가슴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제가 이런 걸 하냐면 전에 이제 제가 한강 철교 지하철 타고 가다가 제가 지금 이제 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득 그 창문에서 그 한강 철교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파트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나는 저런 아파트 하나를 못 가졌을까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득 제가 그 생각을 돌이켜 봤거든요. 회광반주에서 알아차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제 순간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흘러가잖아요. 생각이 일어나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제가 이 생각을 이거를 사티에서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미세하지만 감지가 안 되죠, 그 에너지가. 근데 이상하게 저는요 이 머리골 속에 이 송가선이 좀 개발이 돼서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이 알아차린 송가선 에너지와
여기 생각이 이 생각이 일어났다가 그게 일어났다가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대승기신론에서 마음이 생주이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생각에서 이렇게 가는 중에 제가 딱 알아치니까 이것도 에너지가 있잖아요. 탁 해서 두 개의 힘이 송가선 힘하고 지금 이 그런 생각하고 딱 서로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뭔 쉽게 얘기하면 첫째 그 유럽 쪽에는 그 도시 전체를 이렇게 삥그랗게 돌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실험실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원자 전자가 이걸 돌면서 통과하게 해가지고 어느 여기서 부딪히는 걸 해서 그 원자 전자 이런 걸 연구를 하잖아요. 방대하게 해놓고서 그 미세한 것이 서로 부딪히는 거와 같이 탁 부딪히니까 어떤 현상이 몸에서 일어났냐면 요 생각이 그냥 가슴으로 싹 가버리더라고요. 원래 이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생각이라는 건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서 가슴에서 일어나서 머리로 올라와서 생각이 이어지는구나. 물론 경계를 내가 어떤 아파트 봤잖아요. 보고서 그런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게 실체는 요 가슴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 부딪히니까 이 생각이 가슴으로 쑥 사라지고 말더라고요. 그러니 생각이 내 머리를 점령을 못하니까 딱 이상한 그 두 개의 힘이 딱 부딪히니까요. 이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각신척이라고 하는 게 대승기신론에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걸 알아차려라. 여기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걸 알아차림이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마음은 잠깐 사이에 생기고 잠깐 머물다가 변화하다가 소멸한다는 것이다. 다 그렇잖아요. 생각이 계속 24시간 그 생각이 지속이 안 되잖아요. 이 생각이 생겼다 또 저 생각이 이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것은 쿠제프의 그 오스펜스키가 번역한 제4의도에 그런 원리나 원인이 왜 그런지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고 이제 이 공안을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비유하면 이해하기가 쉽다고 하겠다. 즉 고양이와 쥐를 가지고 생각해보자. 제가 저기 창신동 꼭대기에 산 동네에 산 적이 있는데 아침에 이제 세수를 하려고 밖으로 나오는데 왜냐하면 마당에 수도가 있기 때문이다. 물이 흘러 빠져나가는 구멍에서 가끔 쥐가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문 나오면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제 물이 나고 여기 이제 수도가 있으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빠지는데 여기 빠지는데 구멍이 있거든요. 또 오래된 집들이라 또 좀 낡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구멍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쥐가 일로 얼굴 내밀고 나와요. 그런 걸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쥐가 어떨 때는 방으로도 여름에 더우니까 문 열어놓으니까 방으로도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방이 어두우니까 뭐가 가슴을 쥐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가슴을 넘어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방이 조그맣게 두세 개 있었는데 하도 오래된 집이라 그 바닥에 또 그 돌을 뚫고 쥐새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돌을 갖다 놓고 본드를 갖다 놓고 막아버렸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쥐가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쥐의 그 행태를 보면 그런데 어떤 때에 보면 쥐가 머리를 밖으로 내밀고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근데 쥐의 입장에서 보면 혹 고양이나 사람이 있을까봐 그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함부로 나갔다는. 그래 한참 후에 다시 고개를 밖으로 내밀다가 아무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앞발까지 이제 나오잖아요. 지금 아까 소가
머리가 나오고 이제 앞발까지 나오는 거죠. 뒷발은 안 나와도 앞발까지 나오는데 만약 위험하다고 느끼면 사방을 돌아보고 느끼면 다시 구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아무 위험이 없다고 느끼면 뒷발도 나와 그대로 쏜살같이 사라진다. 요건 쥐의 입장에서 이제 말한 거죠. 근데 만약 쥐를 잡으려고 하는 고양이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쥐를 잡으려면 쥐가 보이지 않는 장소에 숨어 있다가 이 말이잖아요. 쥐가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고 두리번하면 고양이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다만 주시만 하고 있다는 거죠. 고양이가 눈으로 주시를 하죠. 이 쥐새끼가 이게 머리를 내밀고 나오는 걸 눈으로 보지만 이 몸뚱아리도 이게 이제 앞발 나오고 뒷발까지 나오면 덮쳐야 되니까 몸이 긴장이 되겠죠.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거를 사티하는데 수동적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요게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죠. 그러나 수동적이지만 눈은 주의 집중을 해야 되고 몸도 근육이 긴장해야죠. 그래야 순간 뛰쳐나가 잡을 테니까. 그래서 일종의 수동적인 주의 집중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쥐가 머리만 내밀고 있는데 고양이가 잡으려고 덮친다면 쥐는 곧바로 구멍에 들어가서 잡지 못할 거잖아요. 머리만 있다가 고양이가 덮친다면 못 잡죠.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고양이도 그걸 알기 때문에 가만 놔두는 거죠. 다시 쥐가 머리와 앞발만 나왔는데 고양이가 덮친다면 쥐는 다시 구멍으로 들어가 도망갈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고양이가 덮치는 순간하고 자기가 들어가는 순간이 있으니까 앞발까지 나와도 피할 수 있어요. 이 쥐를 잡는 방법은 오직 머리와 앞발 그리고 뒷발까지 나오는 순간에 덮쳐야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쥐도 뒷발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뒤로 물러나 구멍으로 들어가려다가 잡히고 만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은 야구 경기에서 잘 나타난다. 1루수에 나간 타자가 투수가 공을 던지려 할 때 2루수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간발의 차이로 2루수로 뛰려고 할 때 투수가 1루수를 지키는 수비에게 공을 던지면 1루수에서 뛰어나간 주자는 이미 뒤로 돌아가 1루수에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돌아갈 수가 없죠. 1루수가 벌써 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2루수로 가다가 왔다 갔다 잡혀서 아웃이 되고 마는 것과 같다는 거죠. 똑같잖아요. 이거하고 쥐의 상황이. 그러므로 이 공안은 그 적절한 시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머리가 나올 때 그 순간, 그 다음에 앞발 나오는 순간, 뒷발 나오는 순간, 꼬리 나오는 그 어떤 시간적인 짧은 시간 안에 그 순간에 고양이가 잡냐 못 잡냐, 이 쥐를 잡는다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을 붙잡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의 이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감정이 속도가 더 빨라요. 만약 그 생각이 속도가 더 빠르면 감정이 일어났을 때 생각이 일어나서 이걸 다스릴 수가 있죠. 그러나 감정이 생각보다 속도가 더 빨라요. 이거는 이제 그 구제부이론이에요. 제4회도라고 하는 그 오스펜스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2개를 올려놨는데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소의 머리와 두 뿔과 앞발과 뒷발과 이 꼬리는 바로 쥐의 머리와 앞발 그리고 뒷발과 꼬리에 해당한다. 뭐 그렇죠. 소인데 제가 쥐로서 지금 비유한 거잖아요. 쥐와 고양이. 그래서 소나 쥐는 곧 마음을 상징하고 고양이는 주시하는 사티나 금강 반야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다시 말하면 마음이 일어나 생주이멸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도중이니 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때려 부수는 것이다. 이게 도중인이라고 했네. 도중인이 마치 권투에서 상대가 주먹을 내미는 동시에 가격하면 데미지가 커서 KO가 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야구도 그렇잖아요. 공을 던지는 이 타임하고 요 사람이 치는 따따로 치는 게 이게 딱 맞아야 홈런이 나오거든요. 던지는데 약하게 때리면은 땅볼이나 이런 데로 가잖아요. 이 오는 것과 하는 게 딱 5대5로 딱 부딪혀야 상대가 주먹을 해서 날 치려고 온 힘을 다서 칠 때 내가 같이 맞받아 쳤을 때 KO가 나는 거잖아요. 살짝 쳤는데 내가 쳐봐야 KO가 안 나죠. 그러나 권투에서 항상 KO가 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음을 잡는데도 그 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스승과 제자의 대화에서 순간 깨치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요 원리를 알면 이제 그것도 같은 스승과 제자가 그 에너지 파장이 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순간 맞으면 그게 그 박살 나는 거죠. 그래서 소가 창문을 뛰쳐나온다는 이 간단한 상황에서 아주 많은 법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본다.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이해는 내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자신의 체험을 이러한 공안과 맞추어 이해하면 더욱 확신을 갖게 된다. 이랬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사무실이 있을 때, 이제 문득, 참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제 그 포르노 그 테이프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젊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방으로 와서 그 텔레비를 틀어놓고 카세트를 놓고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슴에서 느낌이 오잖아요. 그 가슴에서 구름이 있는 거죠.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이제 이 생식기 쪽에서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해지면 구름이 일다가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이 생식기는 용을 상징하거든요. 선도에서는. 그 용이 구름과 비를 몰고 댕겨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사람이면 누구나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때 또 한 번 순간 이게 보고 싶다는 한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이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데 툭 떠올랐기 때문에 요거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뭐든지 생할 때가 이제 탁 치고 나오는 거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이걸 사티로 이걸 쳐다봤죠. 알아챘죠,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힘이 그냥 굉장히 큰 힘으로 부딪히면서 아주 박살이 나더라고요. 이게 일어난 생각이. 그때 제가 이게 금강반야구나, 금강과 같은 힘이구나 하는 걸 제가. 그리고 또 지리산에 어디 아는 사람들하고 갔을 때도
이제 막걸리 한 잔 먹고 소변을 이제 넣고 나와서 이제 그 바위가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올라갔는데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이제 그 순간 사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제가 했긴 했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잖아요. 이론적인 바탕이나 하여튼 젊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소가 창틀을 지나간다는 공안을 보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공안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끄집어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이제 요 정도만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이제 요런 것이 이제 많이 있어요. 제가 체험을 통해서 이 공안을 이해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나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다시 이게 꼭 맞는 것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 제가 지금 수준에서 이해한 것이니까 예,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